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너무너무 무겁다. 낮에는 졸리고 피곤한데 밤만 되면 말똥말똥해진다. 예전보다 조금만 더 먹어도 살이 엄청 잘 찐다. 이게 전부 기초대사량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들이거든요. 얼마 전 내원하신 김수정님 이야기를 좀 해드려보면요, 이분이 젊었을 때는 조금만 다이어트 해도 살이 쭉쭉 잘 빠졌는데 갱년기 전후로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저탄고지도 해보시고 간헐적 단식도 해보고 유산소 운동도 꾸준히 열심히 했는데 6개월 동안 하나도 안 빠졌다고 하셨거든요. 본인이 의지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몸이 문제가 있는지 싶어서 자책도 많이 하셨는데요. 내원하셔서 상담하다 보니까 기초대사량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이어트랑 요요를 여러 번 반복했거나 무작정 먹는 것 줄이면서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거나 나이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점점 떨어진 경우, 이런 분들은 몸이 절전 모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이 꺼져 있는 기초대사를 다시 올려주기 전에는 살이 잘 안 빠질 거거든요. 김수정님 같은 경우는 저랑 생활 패턴 바꾸기로 상담하고 나서 다이어트 순서 여러 개 좀 바꿨더니 2달 만에 7kg 감량하셨는데요. 오늘은 과연 기초대사량 떨어진 내 몸 상태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 젊었을 때랑 다르게 지금은 다이어트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해야 다시 잘 빠지기 시작할지 정확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준이 아윤이 아빠 송원장입니다. 엄마들을 위한 쉽고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보다 살이 너무 안 빠진다, 조금만 더 먹거나 덜 움직이면 바로바로 살찐다, 기초대사량이 너무 떨어진 것 같다, 제가 추천드리는 엄마들을 위한 쉽고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넣어둘 테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공복 유산소, 아니면 키토제닉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 방법들 진짜 좋은 다이어트 방법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방법들 열심히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그러면 이제는 다이어트 하는 방법 바꾸셔야 됩니다. 문제는 기초대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식단,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몸이 지방을 연료로 태우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빠진다, 억울할만 합니다. 그러면 나이 40 넘어가고 갱년기 전후 지나가면서 기초대사량 어떻게 다시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다이어트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려 볼게요. 먼저 내 몸 상태부터 좀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이 물 먹은 스폰지처럼 너무너무 무겁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실 건데요.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온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체온이 36.5도 이하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 T3가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T3 호르몬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가동시켜주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지방을 태우는 기능이 그냥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정상 체온이 36.5도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이하로 낮으신 분들, 지금 내 몸의 에너지 공장에서 지방을 잘 못 태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증상은 낮에는 엄청 피곤하고 힘든데 밤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하다. 이거 진짜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낮에는 피곤하고 힘들고 해롱거리는데 밤 10시, 11시, 12시 이때만 되면 갑자기 눈이 똘망똘망해지는 거. 이건 코티솔 호르몬이 엉뚱한 시간에 분비돼서 그렇습니다. 코티솔 호르몬은 원래 아침에 분비돼서 우리 몸을 깨워줘야 하는 호르몬인데 엄마들이 만성 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막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 분비 리듬이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깨어있는 현상, 이 상태가 지속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다음날 또 피곤해지는 악순환 반복되거든요. 누적이 되면 될수록 단순하게 수면 문제만이 아니라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뱃살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조금만 먹어도 바로바로 살이 좀 붙거나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도 살이 엄청 찌는 경우인데요. 이게 사실 가장 억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짜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체중 막 올라가는 거. 이 상태는 내 몸의 인슐린 호르몬 감수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정상대사 상태인 몸은 에너지로 쓰고 딱 끝나버리는데 절전 모드가 된 몸은 지방으로 훨씬 더 많이 저장해버립니다. 지금 쓰는 에너지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 다 못 쓰고 나서 비상금처럼 지방으로 모아놓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 중에서 한두 가지가 내 몸에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아직 다이어트 할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이런 상태에서 다이어트, 식단, 운동 엄청 열심히 한다. 점점 더 몸은 절전 모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려 볼게요. 다시 살이 잘 빠지는 몸으로 돌아가려면 우리 몸에서 세 가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초대사량, 지방 태워주는 거, 몸 해독해주는 거. 이 세 가지가 잘 세팅이 되면 몸은 다시 예전처럼 스스로 지방 태우는 체질로 바뀌게 될 건데요. 순서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꺼져 있는 기초대사 다시 켜는 작업인데요.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해진 경우도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무조건 덜 먹고 더 운동한다. 잠깐 체중은 줄 수 있겠지만 결국 엄청 쉽게 요요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몸의 기초 대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건데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단백질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진짜 충분하게 챙겨 먹는 겁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근육, 호르몬, 효소 이런 대사 시스템 만드는 재료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순히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대사 자체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꼭 닭가슴살만 고집하실 필요 없고요. 달걀, 소세지, 돼지고기, 생선, 콩, 두부, 오징어, 새우 같은 해산물들 몇 끼 충분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대신 단백질은 많이 늘려주시되 탄수화물은 한 공기 정도까지는 좀 더 줄여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빵, 면,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당연히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식단을 일주일만 바꿔보면 몸이 정말 가벼워지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찌뿌둥한 거 없이 눈 번쩍 떠지는 경험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지방을 잘 태울 수 있는 몸 상태 바꿔주는 건데요. 젊었을 때는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뭐 닭가슴살이나 고구마, 야채 이런 것만 먹고도 쑥쑥 잘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이 40 넘어가서는 오히려 이 방법들 오래 하게 되면 지방 태우는 능력 자체가 확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 충분하게 안 늘리고 탄수화물 위주로만 먹되 절식만 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만 에너지로 쓰는데 익숙해지고 지방은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몸에 지방이 충분히 있더라도 연료로 충분히 쓰지 못할 거거든요. 반대로 좋은 지방, 올리브유, 목초버터, 견과류, 들기름 이런 것들은 지방 대사를 깨우는 데 도움 줄 건데요. 내가 좋은 지방들을 챙기기 시작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도 적어지고 몸의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지방을 연료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지방을 완전히 끊는 식단 하지 마시고요. 좋은 지방 적절하게 포함된 식사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간 해독 시스템 깨워주는 건데요. 우리 몸에서 지방 대사를 가장 많이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간입니다. 간은 단순하게 해독만 하는 기관 아니고 지방 대사, 혈당 조절, 호르몬 균형 이런 것들 전부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가공식품, 설탕, 야식 이런 것들 계속 먹게 되면 내 간이 쉬질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되면서 지방 대사도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도움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간헐적 단식인데요. 음식이 몸에 들어오는 시간을 잘 컨트롤해주고 공복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줄수록 내 몸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벌어주게 됩니다. 다만 단식하실 때도 처음부터 16시간, 20시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는 12시간 단식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저녁 7시에 저녁 먹었으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이러면 간이 회복되면서 몸을 점점 되돌려 줄 겁니다. 나중에 한두 달 해보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점차적으로 16시간까지 늘리시면 몸이 낡은 세포 청소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주는 오토파지 시스템도 작동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 몸도 훨씬 컨디션 좋고 젊어질 거고 기초대사량도 올라가는 거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초대사량 다시 올리는 거, 지방 태우는 몸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간 해독 시스템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 이 세 가지 제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몸은 다시 예전처럼 살 잘 빠지는 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무조건 덜 먹고 더 운동하기 전에 살 빠질 수 있는 몸 상태, 먼저 몸의 시스템들 바로잡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들, 엄마들이 지키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특히 육아 중인 엄마들, 애기 재우다가 같이 잠들어 버리고 새벽에 다시 깨서 수유하고, 또 애들 크면 밥 먹이다가 내 밥은 대충 때우는 경우도 많고요. 애들 커서 밤 늦게 학원 갔다 오면 나도 같이 잠 잘 못 자고, 갱년기 지날수록 잠은 점점 더 안 오고 기초대사량 떨어지는 거, 이게 현실이잖아요. 저도 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와이프 보면서 진짜 느끼는데요. 다이어트 할 몸 상태 만드는 것 자체도 참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 몸이 회복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 분들은 꺼진 대사 스위치 다시 빠르게 켜줄 수 있는 추가적인 도움 필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제가 실제로 처방하고 있는 감비환이 기초대사량 올리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단순하게 감비환이 식욕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기초대사량 자체를 다시 올려주면서 체지방 위주로 몸매 이쁘게 빼줄 거거든요. 사실 저도 살이 워낙 잘 찌는 체질이라 이 감비환 처음에는 제가 직접 먹으려고 만들었고요. 이후에는 와이프가 애들 낳고 뱃살이 너무 안 빠진다, 애기 키우면서 운동할 시간 없고 식단도 따로 챙기기 힘든 거 보고 엄마들한테 딱 맞게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간 내원하셔서 다이어트 하셨던 분들 보면 보통 2달에 7kg 정도 빼시는데요. 7kg 중에 89%인 한 6kg 넘게가 거의 체지방 위주로만 빠질 정도로 몸매 이쁘게 뺄 수 있게 도와줄 거거든요. 혹시 몸에는 무리가 없을지, 간에 부담 가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간 17,000명 이상 처방하면서 문제 생겼던 경우는 0.3% 이내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항상 꼼꼼하게 진료하기 때문에 사실 처방하면 안 되실 분들께는 솔직하게 약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내가 진짜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빠진다, 환경적으로 다이어트 하기 너무 힘든 환경이다, 제가 추천드리는 엄마들을 위한 쉽고 효율적인 다이어트 감비환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 넣어둘 테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엄마들을 위한 쉽고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 전달 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이어트 화이팅!